26일 날 개성에서 철도도로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본인이 직접 착공 때는 제재 저촉에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철도도로 착공식은 지금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착공을 하는 것은 괜찮다. 공사를 하는 게 문제지. 굳이 착공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미국이 면제를 해준 것은 뭘 면제해 줬냐. 조사를 하는 것을 제재해서 면제해 줬습니다. 워킹그룹 회의에서요. 그러면 조사하는 거하고 착공식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착공식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문이 탄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이 되어서 지난번에 유엔 총회 갈 때 일회 면제를 받았다.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미 대사관에 물어봐라. 그러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이러면서 서로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어요. 아니면 청와대도 죽어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되지 미 대사관에 물어봐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니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은 수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유엔 총회에 간다고 이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전용기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공식 면제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인데 그러면 제재 대상이 맞느냐 물으니 미국에 물어봐라 한다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스나 노냐가 딱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쟤한테 물어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떨 때 그러는 겁니까? 내 입으로는 말하기 싫은데 쟤도 아마 말은 안 할 거다. 우리 둘 간에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은 관계에서 말을 하는 순간에 서로 원수 될 건데 차마 쟤가 불겠냐 싶어서 쟤한테 물어봐라. 보통 그럴 때 그러죠. 그래서 이 외교부는 전용기 협의는 늘 하는 일 중에 하나다.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를 했고 미국에 잘 다녀왔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를 통해 해결을 했다는 건데 아니 전용기가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용기가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때문에 제재 180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했다. 이까지는 사실이고 면제 요청을 했다는 부분은 지금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물어봐라는데 주한미군 대사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문제는 한국 정부나 주미 한국 대사관에 물어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 동쪽으로 미국을 향해서 아르헨티나를 가지 않고 서쪽으로 체코로 갔냐니까 생체 리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남미를 갔던 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은 다 생체 리듬을 망치면서 LA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갔습니까? 좀 웃기고 자빠졌어요. 근데 지금 철도도로 착공식과 관련해서 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미국이 최근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북한의 인권 종교 문제를 바짝 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문 정권이 착공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 미국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금 주목되고 있어요. 자, 26일 날 남북에서 100명씩이 와서
김정은, 문재인은 빼고 아마 조명균, 리성거이가 착공식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봅니다. 자, 그런데 철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도로 조사는 지금 조사도 안 되고 있다. 북한의 도로를 그걸 어떻게 조사를 다 하겠습니까? 이 남북이 착공식을 하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북한의 철도 도로를 우리가 지금 북한 놈들 넣을 돈 없을 거고 우리가 다 대준다는 건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식을 할 때는 이 공사의 개요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다. 그리고 이 공사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공사의 주체는 누구다. 이런 거를 갖다가 정해놓고 착공식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얼마를 댈지 돈이 어디서 나올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공사는 누가 한다라는 것도 안 나온 채 하는 착공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보면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착공식을 할 때 보면 크게 입간판을 세워서 공사 시행사, 시행주체 누구, 또 그 공사 업체는 누구, 또 더 나아가서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예산은 몇백억,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공사의 규모도 딱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공식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그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북한의 철도 도로에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냐? 한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한국 국민한테 얼마짜리 공사를 언제까지 누구한 공사한다 하는 것을 밝히지도 않고 착공식을 합니까? 뭐 하자는 짓거리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그냥 착공식 해버리고 착공식 했으니까 공사해야 된다. 미국만 좀 달래서 공사 들어가 버릴란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하고 조금만 뭐 쇼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돈 지불하면서 삽질 시작하는 거예요. 삽질 일단 시작하면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예요? 국민이 그거 알 권리가 없습니까? 내 세금은 포함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웃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이렇게 착공식을 서두르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차피 착공식만 하고 공사는 나중에 한다며요. 그러면 그 착공식을 실제 공사할 수 있을 때 착공식 하면 되지. 왜 지금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김정은이가 한국도 못 오는데 착공식을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한테 빚진 게 있어가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연말까지 철도 도로 착공식 한다고 해놔서 이제 안 해주면 맞아 죽게 생겼거나 뭐 협박당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라는데 누가 그 너희들 마음대로 그거 하고 또 그걸 비준하라 했어요? 비준하라 했어요? 비준 안 했으면 한국에서 국회에서 그 야당은 국회 거치자 했잖아요. 국회에서 반대해서 지금 하기 어렵다. 한국은 뭐 니처럼 위원장도 아니고 대통령은 그럴 힘이 없다 하고 나자빠져야지. 왜 마음대로 착공식을 하려 합니까? 평양 공동선언 6개 합의사항 중에서 군사 분야 합의사항이 그리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이렇게 제외하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어서 최근까지는 육항에 있던 김정은 답방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것도 무산되자 이항에 있는 연내 철도 도로 연결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아니 북한 놈들은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는데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한 약속 아닙니까? 그걸 안 지키는데 왜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안달복달하고 있지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방위 대북 제재로 지금 미국이 갈수록 더 심하게
대북 경제 제재를 하고 경협 등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철도도로 착공식을 한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북한과 착공식을 하기 전에 미국한테 이거 협의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름을 착공식이 아니고 착수식을 하니 여전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뭐라 하는가 하면 제재 금지 물품이 반출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착공식을 해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워킹그룹에서 회의를 계속해왔다. 자, 문재인 스스로가 최근 순방 도중에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 착공을 한다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착공식이 아니라 일을 시작한다라는 착수식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미국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쨌거나 북한에 몸퍼져서 안달인데 미국은 눈을 부릅뜨고 최근에 북한에 퍼주는 놈 있나 감시 감독하고 있고 특히 한국을 용의자로 유력하게 보면서 한국을 바짝 조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며칠 전에 북한을 인신매매 3등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 인권으로 차례대로 걸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갈수록 더 심하겠죠. 그 다음에 채용에까지도 지금 인권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제 물러나는데 재임 기간 가장 잘한 거는 대북 제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틸러슨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바라던 바를 달성하게 해줬던 초창기의 대북 압박 정책에 영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이건 뭔가 하면 미국이 초창기에는 매우 강하게 대북 압박을 해서 북한이 협상으로 나오게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사라질까 걱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위원장은 주미 중국 대사를 만나서 북한 문제를 미중 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중국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금융기관을 공략해서 이들을 통해서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유령 회사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의 후진국, 중동, 아프리카 등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합법, 불법적인 걸 다 뒤섞어서 불법 금융 거래가 적발되지 않도록 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서 편법으로 대북 제재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벌써 우려가 공식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이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 제재에 직접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우기더라도 본격적인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북 제재를 공조하는 부분에서 이런 행동 자체가 흔드는 게 된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미국은 한국의 문정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정권이 그냥 마지 못해서 북한을 그래도 협상에 끌고 이렇게 계속 가기 위해서 이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것들 벌써 합의를 다 했고
자, 미국을 이래저래 속여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저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북한에 저것도 안 해주면 아마 김정은이한테 뭔가가 덜미가 좀 단단히 잡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스텐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착공식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향후 사업 의사를 알리기 위한 행사라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다. 그렇지만 착공식이 실질적인 철로 보수 착수 등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정은이 비핵화에 착수를 해야 착공식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브루스 크를링너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대규모 산업 기반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제한하고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좋은 의도이니 제재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곤 한다. 이미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미국에 여러 번 했다라는 이야기죠. 한국은 제재 위반이면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또 다른 대북 경제 사업안을 내놓았다. 자, 하지 마라 하면 또 다르게 우회해서 요구는 하겠다. 지독하게 애를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착공식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닐지라도 유엔 대북 제재와 어긋나는 방향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미 동맹 외교 관계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만 대북 제재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쯤에 이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금 한국과 2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착공식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북한이 파괴했다라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가 원상 그대로 있다고 38로스가 보도를 했어요. 여기는 민간 위성을 빌려가지고 북한의 위성 사진을 찍어서 폭로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북한이 폭발을 했다라는 시점과 또 폭발 뒤에 있었던 시점들을 비교해서 보면 이 북한의 풍계리 안에서 파괴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핵실험장의 일부가 원상 그대로 남아 있어서 파괴 정도가 막 먼지만 시커멓게 일고 뭐가 터지는 것 같았지만은 아예 그조차도 쇼가 아니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위성 사진을 보면 행정지원시설과 지원본부 안에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건물이 온전하게 있고 또 행정지원구역 내 개간 활동이 이루어진 정황도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이 진짜로 폭파했으면 정말 그 핵을 폭발한 지역에다가 개간 활동을 해요.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땅은. 핵실험을 얼마나 해서 방사능 오염 덩어리일 건데 거기에 개간 활동을 했다. 자, 그러면서 20명의 인력이 남쪽 지원구역 내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핵이 이렇게 실험장으로 쓰다가 폐기를 했다면 그 근처에 인력이 가겠어요? 방사능이 심해가지고요. 못 가지요. 또 핵실험장 도로가 깨끗하게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고 눈 덮인 도로에는 차가 다니는 흔적까지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려면 또 그 풍계리를 다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 아니냐고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금 얼음이 꽝 얼었다가 이게 녹고 나면 북한이 풍계리에서 다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은 웃었고 미국만 달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냐. 국민들 앞에 공사 규모, 개요, 돈은 공사는 누가 하는지 문 정권은 다 밝혀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말
좀 우습게 보이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철도 절대 공사 못합니다.